우리나라 대통령도 다녀오셨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작년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갔었고 최근에 중동을 보는 시선이 좀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탈화석 연료 시대로 들어가면서 네. 즉각 변동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저는 이게 그 미국의 그 중국 막기 작전에서 파생된 거라고 봅니다. 아, 중국을 막기 위해서.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을 막기 위해서 중동에서 잠시 발을 뺀다라는 신호를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발을 안 빼고 중동의 안보를 잘 지키고 항상 우리 미국이 여길 여러분들과 같이 지키겠다고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미국이 점차 발을 빼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 그동안 친미 아랍 국가들이 흔들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또 밀접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그 중동 순방 때 우리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가 떠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그건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엔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미국은 중동 쪽에서 발을 빼겠다라는 게 미국 지도부의 입장인가요? 아니 사실은 미국에서는 발을 뺀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힘을 약간 뺀다는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떠나지는 않고 살짝 힘을 빼고 초점을 다소 피보트 에이시아 해가지고 아시아로 옮긴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당사국들은 네. 너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너는 갈 거니까 네. 나는 지금부터 내 살길 찾겠다. 가장 그게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사실은 UAE입니다. UAE요? 네, UAE가. 네, UAE는 미국이 없는 중동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극이 없는 세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UAE에서는요. 그러니까 일국 체제는 이미 무너졌고 그 유니폴라 시대는 무너졌고 그러면 멀티폴라로 가야 되는데 멀티폴라면은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이 극이 있잖아요. 근데 UAE 싱크탱크 중에서는 그거 없다. 아예 무국 시대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특별히 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 손을 잡겠다라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물어봤어요. 미국이 진짜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척을 지고 끝나느냐? 근데 그분들 기업인들이잖아요. 그분들 아유 그럴 수 없다. 그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만약 그런다면 내가 어떻게 미국에다가 내 회사를 두고 있겠느냐? 예, 지사들도 다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애써 부인을 하죠.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흐름들이 예전과는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를 하면은 그냥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빈살만 왕세자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또 미국도 우리 말을 들을 때다. 이게 요즘 그쪽에서 가장 핫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란은 또 네. 러시아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란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고 이란은 사우디와 사이가 좋지 않고 근데 사우디가 그렇게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외교를 하는 거 그게 어떤가 싶어요. 사우디 안보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요 아주 유치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만약에 미국과 사우디가 저렇게 각을 세운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에 말한 것처럼 사우디가 잘 안 들어주고 사우디가 계속적으로 미국의 신경을 긁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미국으로서는. 그러면 그 패는 사실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급속하게 가까워져서 이의제의한다 식으로 이란에 힘을 실어주면 균형이 되고 미국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태고 지금 이란의 움직임은 사실은 트럼프의 업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바마 행정부의 그 JCPOA가 그대로 갔었더라면 이란이 굳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죠. 근데 트럼프가 JCPOA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란은 중국,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때 갔었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이란을 어떻게 보냐면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친서방 국가로 봐요. 그래서 이란이 달려왔었을 때 진심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지금 힘드니까 우리한테 오지. 그럼 니들 분명히 또 제재가 풀리거나 조금 상황 낮으면 니네는 영국, 프랑스로 갈 거야. 서방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란 오니까 일단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갈수록 더 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란 쪽에 사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물론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중국 러시아로 갔겠느냐? 미국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공백을 안 준다 이거죠. 이렇게 쪼이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국 러시아로 간 건 미국이 우리를 떠민 거와 똑같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왜 그렇게 이란을 이렇게 상대편 쪽으로 건너갈 정도로 쪼는 그게 거죠?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대안이 있고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없는 거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욕먹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쪼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JCPOA를 폐기를 한 다음에 다른 대책이 있느냐? 대안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요. 지금 당장에 이란이 거기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이란의 소위 말해서 개혁파, 좀 진보파 네. 여기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던 얘기예요. 만약에 JCPOA를 폐기를 하고 트럼프가 이란을 몰아붙이는 정책을 하면 꽃을 피우고 있는 개혁파, 진보파가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저기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면 내부는 단결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2020년 선거에서 완전히 개혁파들은 다 뒤로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보수파가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국민들이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보수파를 찍어서 된 게 아니라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제가 그런 말도 미국 인사에게 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란은 그냥 망치는 정책이라면 그래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란이라는 나라를 망치지 않고 미국과 같이 가면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 실패한 정책이다. 네. 그 방금 개혁파 보수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개혁파는 미국을 포함한 친서방이고 보수파는 친러나 친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약간 다르겠지만 그럴 성격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 대통령이었던 루하니 대통령 그리고 서방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자리프 외교장관 이 사람들이 이란 내에서는 친미파로 친미파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서방과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그 반대쪽에서는 서방과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을 그러니까 러시아 쪽과 관계가 더 좋아진 거죠. 지금 러시아 관련 기사를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러시아 본토에 이란제 드론 공장 건설 추진 6,000대 이상 생산 가능. 이거는 이제 군사적인 얘기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이란이 이제는 러시아 중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완전히 넘어갔다기보다는 군사적으로는 협력이 더 깊어진 거죠. 이게 그 시리아 내전 때부터 그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급격하게 더 가까워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이 지금까지 그 좋은 패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러시아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더 깊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 드론 공장이 이란에 있으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테니까 그대로 러시아에 가가지고 드론을 생산하는 거고요. 드론은 이란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네. 이란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란은 1979년부터 제재를 계속 받아온 나라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제재를 받은 나라 중에 하나고 40년 동안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제재가 이제 힘들었던 거는 석유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뭐 석유는 팔고 있잖아요. 올해 이제 이란은 3월 21일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충분히 이란의 새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게 1402년이 시작되는데요. 그 1402년 예산이 3월 2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상정을 했냐면 하루에 석유 수출을 140만 배럴로 봤어요. 그리고 유가는 85달러. 네. 내년 네. 유가가 85달러 정도로 될 것이다 보고 140만 배럴 생산을 한다고 봤거든요. 석유는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그 생산량은 줄었지만 근데 유가는 더 올랐죠. 그전보다. 네. 물론 이제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면밀히 보면은 적어도 한 100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 적자가 날 것이라고 보긴 하지만 만 유가가 계속적으로 안정되게만 지속한다면 그래도 버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란의 경제력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총생산에서는 중동 1위입니다. 사우디보다 더 많습니다.
사우디보다 7천억 불이 더 많아요. 2022년 경우에 중동에서 1위는 이란이고요.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7천억 불 차이 납니다. 국민 총생산액에서. 총 생산액이요? 네, 국민 1인당 말고요. 네. 1인당은 당연히 이란이 적을 수밖에 없죠. 네네. 이란이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요. 네. 사우디보다 거의 8,700만이고 사우디는 3,5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뭐 GDP는 사우디보다는 떨어지지만 1인당 아니고 그냥 GDP 총액으로 보면 이란이 더 많죠.